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올인원 강의를 끝내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갑니다. 우리 수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 올인원이에요. 올인원만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정 수준까지 적용할 수 있어도 거의 이제 합격권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인원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게 기초 강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올인원을 갖다 문제에다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복습하고 이런 개념에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요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지안에서 이제 우편과 예금을 강의를 했는데, 우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기초 강의 없이 바로 올인원으로 들어가도 되는, 이 올인원이 이제 좀 쉬우면 어렵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그 올인원 강의로 접근해도 되는 요런 그 시기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혹시라도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편은 이제 기초 강의 없이 바로 올인원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예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여러 과목의 어떤 베이스가 좀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파트들의 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파트들의 좀 배경 지식이 있고 조금 익숙한 학생이라면 올인원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과목이랑 전혀 인연이 없었다 이런 학생들은 예금은 이제 기초를 듣고 올인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문제풀이는 뭐 정말 이제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학생이라면 올인원만 딱 듣고 올인원 강의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복습하고 나서 바로 이제 성적이 막 80점, 90점 이렇게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은 좀 드물고, 대부분은 이제 올인원 들은 걸 갖다 한 2회독, 3회독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거에 이제 적용하는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우리가 거칠 건데, 일단 이번에 이제 그 문제풀이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제 우편이나 예금을 최종적으로 이제 복습하는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리는 그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 있죠. 그냥 듣지 말고 제가 그 카페에 공지를 갖다 올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우편 문제풀이 강의를 5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5주 동안. 5주 일정으로 갖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올인원 강의라든지 기본서를 가지고 있죠. 일정 수준까지 공부를 하고 오세요. 그 범위에 따라서.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갖다 같이 듣고 있죠. 요거 들으면서 한번 가볍게 1회독 되겠죠. 요거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또 가볍게 1회독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문제집을 풀 때 내가 이 문제 맞췄어. 그러면 그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큰 동그라미를 크게 한번 그려놓고 있죠. 그냥 그 문제랑은 안녕, 새로운 문제를 갖다 이제 찾아 떠나요. 근데 여러분이 볼 요 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집은 그렇게 보는 문제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2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 이 기본서만큼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문제집에는 여러분 이거 맞췄다고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이 문제는 맞췄다 틀렸다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력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 이 똑같은 문제를 처음에 여러분이 기초 강의 때 풀었을 때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랑, 여러분이 이제 올인원까지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 문제를 갖다 풀었을 때랑, 문제풀이 강의에서 그 문제를 갖다 풀었을 때랑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지식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맞췄다 틀렸다에 집착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집을 갖다 계속 교과서처럼 반복해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문제집을 갖다 푸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초딩들 이제 공부하는 거 보면은 보통 이제 뭐 1번 문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문제 풀고 내가 맞췄어. 그러면 동그라미 크게, 뭐 심한 학생은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이제 2번,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틀렸으면 또 빨간 걸로 이렇게 꺼놔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초딩들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있죠. 요 표시를 갖다 절대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뭐를 표시를 할 거냐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여러분의 그 이해도를 갖다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이 이 문제집 가지고 2회독, 3회독, 한 10회독 있죠. 10회독 정도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그 정도까지 이제 반복을 해가야 되는데, 이 반복을 빠르게 하려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나 선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도를 갖다 체크를 해야 돼요. 보면은 문제 중에 되게 쉬운 선지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자,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시험장까지 절대,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안 잊어먹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오면 무조건 맞추는 선지다. 그런 선지는 있지 않습니까? 자, 딱 동그라미를 치고 그 안을 갖다 메워주세요. 일명 검은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충 이제 내가 이제 보니까 뭐 알긴 알고 이해도 되는데 이건 좀 더 내가 반복을 해야 되겠어. 속도도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또 실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건 이제 흰콩 처리를 하세요. 흰콩 처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이 문제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건 되게 어려운데 되게 낯선데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거는 이제 세모를 표시하세요. 그래가지고 선지를 갖다가 전부 다 있죠. 여러분이 검은 콩, 흰 콩, 세모로 갖다 이렇게 쳐서 있죠. 여러분의 그 이제 이 선지에 대한 이해도를 갖다 이제 표시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음번 문제를 풀 때는 있지 않습니까? 검은 콩 친구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흰 콩과 세모 친구를 갖다 중심으로 복습할 때라든지 이해도 갈 때 보시면은 되게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복습하다 보면 흰 콩이 나중에 검은 콩이 되고요. 세모가 나중에 흰 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다 검은 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집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거의 거의 99%, 98%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한 검은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3, 4회독, 한 4, 5회독 정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이 문제집을 갖다 한번 씹어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거 싹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연필로 해야 돼요. 연필로 싹 지우고 다시 한번 검은콩 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솔직히 한 번만 해도 일정 수준까지 성적이 나오고 있죠. 한 2번 정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거의 90점 이상, 90점 이상, 감각이 좋은 학생들 한 만점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집을 갖다 정복을 해가세요. 각 과목에 우편이라든지 예금뿐만 아니라 뭐 보험도 좋은 문제집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커밀도 마찬가지예요. 커밀도 이제 여러분이 메인 문제집, 괜찮은 문제집을 딱 하나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커밀에서는 버릴 문제는 일단 제껴버리고 있죠. 자기가 챙겨갈 문제들을 갖다 먼저 고른 다음에 그 문제들을 갖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정복해 가시면 돼요. 우편이나 예금은 솔직히 버릴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고 이제 커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치사 선택을 갖다 하셔야 될 겁니다. 치사 선택을 해서 내가 이제 챙겨갈 파트, 버릴 파트는 그 파트 자체를 다 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집 하나씩 정해가지고 전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금 욕심이 있고 좀 똑똑한 학생들이 막판 가면 이제 문제를 갖다 되게 많이 풀고 싶어 해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갖다 다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더 많이 풀어가지고 어떤 경우? 이상한 문제집을 풀면은 이상한 문제집은 이상한 방향으로 여러분을 갖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풀면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적이 떨어지고 시간 낭비도 되게 심하고 오히려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집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문제집을 무조건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서 나온 문제집 중에 제 생각에는 있죠. 한 것만 풀어도 거의 8, 90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90점 이상까지 나올 수 있고 자기가 감각만 좋다면 100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것만 가지고는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한 두 권 정말 많이 풀었을 때 한 3권인데 지금 기존에 이제 계리직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예보 시험의 수준으로 보면은 한 2권 정도만 괜찮은 문제집들 거기에 나오는 포인트들만 소화를 하셔도 거의 90점에서 만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너무 욕심을 내서 3권, 4권 뭐 다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거기서 이상한 문제집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예보 문제를 일정 수준까지 만들 수 있는 강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분명히 이상한 문제들을 보게 될 거고 또 그 이상한 강사들이 제시하는 이상한 방향성이라든지 포인트를 갖다 여러분이 또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100%, 99%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고 문제 푸는 것 자체도 시간 낭비고 그 문제에서 알려주는 방향성으로 여러분이 또 공부하게 될 건데 그러면 또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어떤 문제집이 좋다 나쁘다 하는 소문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권 정도 괜찮은 문제집 2권 제 문제집은 괜찮은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 문제집을 갖다 전반적으로 쫙 보고 있는데 이 문제집은 정말 괜찮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금은 조금 아쉬워요. 일단 분량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 문제는 거의 이제 문제 포인트도 뭐 특별히 이상하게 들지도 않았고 기본에 충실하게 기출스럽게 포인트를 잡았고 그리고 분량 면에서 거의 빈틈없이 만들어놨거든요. 가지고 이제 요 문제집 중심으로 해서 기본 방향을 갖다 잡고 여러분 일정 수준까지 올리고 나서 이거는 교과서처럼 보세요. 교과서처럼. 그리고 이제
요걸 교과서처럼 이런 식으로 검은 콩, 흰 콩, 세모 작업에서 검은 콩을 한 90% 이상까지 치는 작업을 갖다가 한번 하고 다시 지우고 다시 90% 이상까지 치는 작업을 갖다 한 2번 정도까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적어도 합격권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 문제집을 한 권 더 사세요. 그러니까 세 문제집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집은 여러분이 약간 이제 그 교과서라기보다는 좀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본 강의라든지 문제집을 통해서 배웠던 실력을 갖다 적용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이제 적용해 본다고 생각하고 문제집을 갖다 푸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판 가서 이제 모의고사는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는 진짜 이제 시간 딱 맞춰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갖다 풀어보셔도 좋고. 근데 그 시중 문제집이라든지 모의고사 같은 것도 그렇고 진짜 이상한 포인트로 막 잡아서 이렇게 내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낚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본을 갖다가 이제 요 강의 정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한 포인트 제시할 때 이건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제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요한 포인트만 가지고 이제 정답을 갖다 찾아가는 연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습들을 갖다 이제 좀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풀이까지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위에부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게 문제로 이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감각이 생기실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요 단계까지는 계속 이걸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보고 요걸 통해서 이제 문제에 대한 감도 쌓고 그게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밖에 좀 괜찮은 시중 문제집 있죠. 문제집을 일정 수준까지 만드는 학원이 한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한 두 군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다 풀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많으면 뭐 2권 정도 더 풀어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권 정도만 더 풀어도 그 실제로 시험 점수를 뽑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집 많이 푼다고 여러 개 푼다고 성적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번 푸세요. 좋은 문제집을 갖다 좋은 문제를 갖다 여러 번 푸세요. 그게 속도를 올리고 있죠. 여러분 성적을 갖다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 풀 때 있지 않습니까? 풀 때는 이렇게 푸세요. 만약에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1번 맞아, 그 다음에 2번 맞아, 3번 틀렸어, 그리고 이제 4번 맞아 이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까? 보고 나서 이제 요걸 다 풀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이걸 맞췄는데 요거를 갖다 이제 제대로 검은 콩 수준으로 맞췄다. 이거는 흰 콩이고 요거는 세모네, 요거는 뭐 검은 콩이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은 콩, 흰 콩, 세모 작업을 갖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문제집을 갖다 한번 씹어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처음에 이제 맞추고 틀렸다 이런 거 집착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또 하나 하나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지금 며칠 남았어요? 며칠? 80 며칠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저도 작년을 떠올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수험을 갖다 이제 준비하던 때였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카메라 갖다 조금 만만하게 봤어요. 만만하게 봤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만만하게 봤다고 해야 되나? 물론 학생들이 워낙 어렵다는 얘기를 갖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도 커밀이 어느 정도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봐보니까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제가 뭐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 한 70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 처음에 목표로 잡을 때는. 그러니까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카메라 갖다 공부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70점 맞으려면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달이라든지 한 달 보름 한 2달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한 20-30일 남았을 때 목표 수정을 했어요. 이건 70점은 이건 안 되겠다. 70점 하려면 재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70점을 포기하고 목표로 갖다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커밀이 이제 한 50점 정도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몇 개 파트를 갖다 더 버리고 그 주요 유형들 중에서도 분명히 시험에 나온 유형이에요. 나오는 유형인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이런 파트들 있잖아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엑셀을 갖다가 내가 이거를 갖다 공부를 해가지고 일정 수준을 쌓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서 실제로
푸는 과정까지 연결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이거를 갖다 공부를 했을 때 엑셀 문제가 좀 다양하게 또 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맞추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파트들 과감하게 다 제꼈어요. 그러니까 다 제끼고, 그리고 이제 뭐 우회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도 원래는 이제 보험도 상품까지 다 챙겨가고 싶었었어요. 상품에 워낙 출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막판에 가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상품도 이제 다 버리고 이렇게 시험장 들어갔거든요. 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한 지금 80일, 90일 정도 남았으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몇 개월이라도 공부를 하셨으면 여러분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당을 할 수 있겠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지식을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감이 잡혀야 돼요. 그게 안 잡히면 오래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잡으시고 있죠. 과감하게 여러분이 감당을 못할,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빈출되는 유형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성적으로 연결할 자신이 없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트는 과감하게 제끼세요. 과감하게 제끼고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했을 때 성적으로 딱 연결할 자신이 있다. 이런 것들 단순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연결할 자신이 있다. 이런 파트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막판에 지금 남은 80일, 90일을 갖다 정리를 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의외로 이제 그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합격할 수가 있어요. 저도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고요. 제가 이제 톡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되게 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격권들 있지 않습니까? 합격자의 수준을 갖다 여러분 엄청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실제 합격자의 수준 한 요 근방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합격하려면 한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수준에 도달하려고 막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은 이런 식이에요. 저도 초기에는 한 요 정도로 잡았었고, 한 요 정도라든지 이렇게 잡았었고, 저는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잡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은 보면 더 높은 수준까지 이렇게 준비를 갖다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험 8점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요 수준까지는 올리기가 힘들다는 걸 갖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요걸 조절을 하셔야 돼요. 요걸 조절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실제 80일 남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로 갖다 정하고 요거를 갖다 확실하게 반복을 하세요. 이거를 보느라고 이걸 전체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갖다 4-4번을 갖다 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합격을 하는 훨씬 더 한 2배 정도 높아질 겁니다. 요 작업을 갖다 요 목표로 갖다가 이제 이번에 한 8, 90일 정도 남았으면 어느 정도 한번 여러분이 수정을 갖다 하셔야 돼요.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요 목표로 갖다가 잘 타겟팅하고 잡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너무 많은 지식들 다 암기하고 다 커버하고 처음에 제가 이제 법령 부분 저 같은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욕심이 나가지고 법령도 챙겨야지 이렇게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법령 챙길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령은 실제로 올해 아무래도 조금 이제 20, 60문제 체제로 들어가니까 법령 문제가 조금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늘어나 봐야지 있지 않습니까? 과목당 한 문제 이상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목들은 법령 같은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에 전혀 언급이 된 적이 없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죠. 그러니까 법령 문제가. 그러면 법령을 갖다 공부했던 챙겼던 학생들도 그 문제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령을 나오면 그냥 골고루 다 틀리는 거예요. 공부한 학생이나 안 한 학생이나 대부분 거의 다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만 해도 공부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본문이 나올 확률이 높고 법령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본문화 해가지고 우리한테 소개를 갖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법령이라든지 그리고 교과서 본문 내에서도 쓸데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올 확률이 낮은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 잘 추려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잘 정하고 그거를 갖다 충분히 반복을 해서 숙련도를 갖다 높여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짧은 시간에 뭐 5개월, 6개월,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어요. 영어라든지 뭐 커밀 이런 거, 영어 같은 게 좀 되는 학생들은 우회보 한 평균 한 90점 맞지 않습니까? 90점 맞고 그 다음에 영어가 내가 조금 그러니까 조금 돼서 7문제 중에 한 5-6문제 정도 맞추지 않습니까? 영어 5문제만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자기 실력으로 그러면 커밀을 갖다 전부 다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커밀 13문제 확률적으로 찍으면 4개에서 있지 않습니까? 운이 좋으면 5개까지 맞춰요. 그러면 45점 꽈락 넘어요. 꽈락 넘어요.
꽉 넘어요. 그리고 요거 90점 맞지 않습니까? 세 과목 90점 맞죠? 그럼 평균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균 거의 8점 나와요. 이 성적이. 평균 거의 8점, 79점인가 78점 이렇게 나와요. 79점, 78점 나오면 있죠. 올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는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작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한 학생,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합격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라면 제가 만약에 지금 시작을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할 거예요. 우예보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간에도 성적 올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의 커밀에 이제 기초가 돼 있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커밀에 이제 기초가 돼 있는 학생들은 열세 문제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을 갖다 맞춰야죠. 커밀을 갖다 잘하면 진짜 유리해요. 진짜 유리한데 이게 시간 대비 효율이 낮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대비 효율이.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뭐 6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생은 반타작을 할 거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 뭐 한 8문제, 9문제까지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우예보에서 하나에서 크게 진짜 빵꾸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학생은 합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예보가 한 80점대 이렇게 나와도 이런 학생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잘 맞춰가지고 있죠. 영어부터 이제 커밀, 특히 이제 커밀이 시간 조정이 어렵고 영어는 올해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예시에서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줬듯이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면 영어 정말 기초만 돼 있는 학생이라면 대부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계리직이 그렇게 쉽게 문제를 갖다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역대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계리직의 그 문제들을 갖다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성적을 갖다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계리직이.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어가 이제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영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이 있는 학생이라면 기초 영어들, 뭐 우편과 관련된 영어들을 일단은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시 문제보다는 한두 단계 정도 있지 않습니까? 높은 수준, 한 고2나 고3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그 독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봐두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를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맞추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유리하게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집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80일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목표로 갖다 조정해야 될지 그런 것들 한번 말씀드렸고요.